안녕하십니까. 중국 현지에서 실전무역 22년째에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중국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필요한 안전인정, 즉 KC 인정의 취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안전인정은 제품군에 따라 인정의 종류가 나눠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고, 오늘은 생활용품 안전인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가장 많은 품목이 생활용품군으로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속품을 통칭합니다. 대다수 수입자들은 안전인정 취득에 대해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생활용품 중 안전인정 대상은 구조, 재질, 사용 방법 등에서 사용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와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생활용품이며, 해당 품목은 반드시 인정을 취득해야지만 수입 또는 판매가 허용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정과 유사하게 수입되는 생활용품의 안전인정 제도도 상품의 품목과 품종에 따라 안전인정,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으로 등급이 차등 적용되기도 하며, 수입업자가 수입 전 지정기관에서 모델별로 제품 시험 및 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고 인정을 취득하여야 하고, 생활용품 안전인정 역시도 KC 인정에 포함됩니다. 국가가 지정한 안전인정기관은 KTR, KCL, KTC 등등 여러 곳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으로 하는 품목이 다르고 비용에도 차이가 있으니 대상 상품이 정해지면 직접 문의를 통하여 어느 기관에서 안전인정을 진행할 것인지를 비교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정도 구조와 재질 및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른데, 소비자의 사용에 있어 위해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용품이 취득해야 하는 안전인정, 소비자의 사용에 있어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품이 취득해야 하는 안전확인, 운반 또는 사용 중 사고나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사용에 있어 위해의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능, 성분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기준 준수로 구분이 됩니다. 용어가 난해하고 대상 범위의 구분도 쉽지 않아서 혼란스럽겠지만, 각 제도별 대상 상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정의 안전인정 제도의 대상은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솥으로 5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개의 품목을 보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성이 강한 제품들이기도 하고, 자연환경의 훼손, 재산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위험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인정기관에서 인정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시험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공장심사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게 되고,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단번에 안전인정 번호를 부여받게 되겠지만, 제품 시험이나 공장심사에서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보충 및 보완을 하여야만 합니다. 공장심사는 제조업체의 제조 설비, 검사 설비, 기술 능력, 제조 체제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인정기관에서 심사원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실사하는 것으로, 항목별 판정 기준에서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하며, 제조업자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적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장심사는 적합평가가 낮지만 제품의 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다면 1개월 이내에 보완된 시료를 재제출하여 재시험을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시료 제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3개월 내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적합하다고 평가된 공장심사도 무효화되어지니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3개월 후에 다시 인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미 적법평가를 받았던 공장심사도 새로 시작해야 하니 이중의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또한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출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 시험을 위한 시료가 아주 무겁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정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와 제품 시험에 적합한 시험 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은 안전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안전인증은 인증서 발급 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의 안전확인 제도의 대상은 건전지, 자동차 타이어, 운동용품, 예초기, 구명복 등 25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조, 재질, 사용 방법 등에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해당 제품의 시료 한계를 준비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안전확인 시험기관에 신청하면 안전성을 시험하게 되고 시험 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완하게 하며 신청자는 부적합한 항목을 개선한 시료를 1개월 내에 제출하면 재시험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업무는 종결 처리되고 그때까지 지출된 일체의 검사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증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의 대상은 비닐호스, 높이 76.2cm 이상의 서랍장과 캐비넷,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사다리 등 15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취급과 운반 등의 과정에서 사고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제품들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용품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수입 전 모델별로 제품 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품 설명서, 시험 결과서, 표시사항 등을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의 안전기준 준수 제도의 대상은 가죽제품, 선글라스, 텐트, 매트리스, 양산 및 우산, 접촉성 액세서리 등 23개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용 및 운반 등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제품들입니다.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 인증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강제적인 제품 시험의 의무도 없으며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제도이지만 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과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리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 서류와 시료가 완전히 갖추어진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통지하게 되며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기간만큼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안전인증의 면제, 병행 수입과 구매대행 수입에서의 면제 등의 조건은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할지라도 KC 인증이 없으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생활용품으로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승강기 부품 등이 지정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거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생활용품 안전인증,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등은 모두 다 KC 인증으로 통칭할 수 있는데 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과 심사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인증 취득 후에 KC 표시, 즉 KC마크, 인증번호, 제조국, 제조연월 등의 필수 표시를 부착하고 게시하는 것도 KC 인증의 중요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증에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의 23개 품목에는 KC 표시 부착 의무가 생략되지만 시험과 심사를 거친 안전인증 5개 품목, 안전확인 25개 품목, 공급자 적합성 확인 15개 품목을 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KC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사항 미부착, 필수사항 기재 누락, 허위 표시, 임의 변경, 임의 제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개선 조치 처분이 내려지고 형사 고발과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 유통업자는 KC 표시가 없이 판매 대의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도 안 되며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엄격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수입 상품의 안전 인정, 즉 KC 인정 취득은 수입 및 유통업자에게는 보다 나은 이익과 용이한 시장 점유에 적잖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인정이 까다로울수록 이를 무기화하는 사업자들도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서류 준비 작업부터 인정 취득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현지 제조업체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의 기술 및 생산 능력과 제조 설비와 제조 체제 등도 KC 인정이 규정하는 스탠다드에 적합하여야만 하니, 사전 검증이 필요하며 검증을 거쳤다고 하나 진행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KC 인정 취득을 위한 작업에서는 특히 능력치가 충족된 현지 에이전트의 협조와 지원이 동반되어야만 보다 원만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과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몸집 불리기와 도약을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였던 수입 전기용품 안전 인정에 이어 오늘은 수입 생활용품 안전 인정을 정리하여 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용품 안전 인정을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